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콘텐츠진흥원 평가 시스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청소년 동네 연구단을 모집합니다. 포항시가 1단계 상병 수당 시범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휘발유 값이 2,100원을 돌파했습니다. K콘텐츠가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지만 기획 단계의 콘텐츠가 제때 투자를 받아 제작되기는 쉽지 않은데요.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2 등 유망 콘텐츠들의 가치를 미리 판단해 투자 유치를 돕는 콘텐츠진흥원의 평가 시스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관객 1,2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2. 2020년 영화 제작 초기만 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 무산 위기를 겪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건 콘텐츠진흥원의 가치평가 연계펀드를 통한 제작비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광주에 본사를 둔 이 애니메이션 제작사도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가치평가 효과를 받습니다. 제작 기간이 긴 애니메이션 특성상 자금 유치가 쉽지 않았는데 초기 투자 유치로 안정적으로 제작을 진행해 국내외 TV 방영도 앞뒀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로 해서 해외 파트너들이랑 같이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도전을 처음으로 해봤었는데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무형의 아이디어나 기획을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의 경우 가능성에 대한 초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재무적 관점으로 평가를 했었던 것을 콘텐츠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작 중인 콘텐츠에 대해서 향후 성공 가능성을 평가를 해서 투자와 융자를 유치하는 데 저희가 가교 역할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자금 조달까지 돕는 전문적인 콘텐츠 가치 평가가 K 콘텐츠 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 어플 등을 통해 손쉽게 빌릴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요즘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빌려 탈 수 있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됐지만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무면허 운전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대여형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려옵니다. 경찰이 단속을 위해 붙잡아 확인해보니 운전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지금 통고처분 범칙금 10만 원에 해당되시고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운전면허 이상을 보유한 16세 이상만 탈 수 있고 적발 시 무면허 운전자에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여업체의 확인 과정이 허술해 학생 등 무면허 운전자들의 이용이 끊이질 않습니다. 손에 얘네들 다 보면은 부모님 운전면허 등록해서 타고 다니고 되게 많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허술한 관리 속에 지난 4월에는 광주시 월계동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가다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지난 10일에는 광주시 진월동에서 10대 학생이 부모의 운전면허증으로 전동 킥보드를 빌려 타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법이 개정된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적발된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은 500건이 넘습니다. 무면허 사고는 60여 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7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 시 음주, 무면허, 교통법규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등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이 운전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됩니다.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빈번한 전동 킥보드 무면허 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건축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마포구는 화재에 취약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총 공사비 4천만 원 이내에서 3분의 2 범위인 최대 약 2,6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화재 안전성능 보강공사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의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함과 동시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 노유자,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입니다.
아울러 건축물 1층이 필로티 구조인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 업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대상으로 판단되는 건축물 소유자는 올해 말까지 보강을 완료해 안전 마포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당초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은 당초 올해 5월 31일까지였는데요. 그러나 국민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유예를 1년 연장하게 됐습니다. 마포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건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5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는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당사자 모두가 서명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청소년들이 직접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문제를 찾아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청소년 동네 연구단을 모집합니다.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의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소년 동네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소년을 오는 7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청소년 동네 연구 프로젝트는 지역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며 소통, 창의력, 협력, 비판적 사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시는 대전 거주 12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 50명을 모집해 청소년 동네 연구단을 구성하고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2달간 팀별로 자유롭게 만나며 지역 기반 문제 발굴, 기획, 실험, 평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동네 연구단을 수료하면 수료증과 포트폴리오가 제공되며 연구 활동 시간에 따라 봉사 시간이 부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사회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선 8기 첫 혁신 인사로 임기제 및 별정직 등 외부 전문가 12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미래 50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현안 부서에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경제부시장에는 기획재정부 출신 이종화 대외경제국장을 임명했고 정책총괄단장과 시정혁신단장에는 이종원 정책총괄 TF단장과 정장수 시정개혁 TF단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또 육군 준장 출신인 윤영대 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사업관리부장이 군사시절 이전단장으로 장재옥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장이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단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공보실장에는 이성원 전 TBC 상무를, 당과 시정의 가교 역할을 할 정무조정실장에는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이시복 전 시의원을, 비서실장에는 손성호 당선인 비서실장을 보임했습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대구의 50년 미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역량 있는 인재들을 적극 등용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창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41대 평창군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평창이 시작되는 날의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를 이끌 심재국 평창군수는 7월 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군민과 관내 주요 기관 및 사회단체장 680여 명이 참석해 인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진행됐습니다. 취임식에 앞서서는 언론을 대상으로 취임 인사 및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가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본격적인 민선 8기 군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심재국 군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평창 군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심재국 군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노트 3권에 직접 정리하는 등 군민들의 생활에 더욱 깊이 공감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로 평창 군민들의 값진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평창 군민들에게 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에겐 영광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취임식 전에는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졌고 이후 자매결연 도시의 송파구청장과 화성시장의 축하 영상도 함께 상영하며 취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공약사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민선 8기 군정기조를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으로 정했는데요. 취임사를 통해 통합과 화합을 기반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유도, 국제 관광도시에 준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실현을 통해 군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민의 참여 행정을 활성화해 공정과 상식의 군정을 실현해 나간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우리 평창 군민들도 자랑스럽고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주셨기에 또 거기에 보답하고 그 국민들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평창군 발전 또 우리 평창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취임식에 참석해 심재국 군수의 취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변화될 평창군을 기대한다며 힘찬 응원을 아낌없이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새로 당선된 심재국 군수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 평창 국민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뛰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심재국 군수님 오늘 취임식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평창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많은 지원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국 군수님 화이팅! 충청도 소식입니다. 민선 8기 충청북도 도정이 출범했습니다.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새로운 충북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충청북도 도정이 출범했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는 취임사에서 충북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었다며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고향 충북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민과 마주보는 당신으로 만났으니 초심으로 돌아가 제 자신을 낮추고 도민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문화의 소비를 늘려 문화의 생산을 촉발한다는 생각으로 충북을 문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며 충북을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과 힐링의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북의 도정 목표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로 목표 실현을 위한 5대 도정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도정 목표는 인구 200만 명 시대 진입과 질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충북 경제 100조 원 시대를 준비해 새로운 충북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문화와 예술이 풍요롭고 어디서나 고르게 누리는 도정 서비스 등이 민선 8기 충북 도정의 목표입니다. 5대 도정 방침은 경제를 풍요롭게, 문화를 더 가깝게, 환경을 가치 있게, 복지를 든든하게, 지역을 살맛나게입니다. 충청북도는 충북 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과 충북 일자리재단 설립, 방사관 가속기 적기 구축 등으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해 경제를 풍요롭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를 가깝게 하기 위해 충북 레이크파크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충북 발전 기틀을 마련해 환경을 가치 있게 추진합니다. 충북은 AI 영재, 과학, 국제고 설립 등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식 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충북의 환경, 안전, 교육 분야는 다른 시도와 차별성을 높여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복지를 든든하게는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선행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로 의료비 후불제 등을 도입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이 고루 상생하는 균형 발전으로 지역을 살맛나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빈틈없는 준비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업무 협약식을 가지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포항시와 함께 운영자 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노동자 대표 한국노총 포항지역본부, 사용자 대표 협력사업장 19개소의 대표, 의료계 대표 포항시 의사회를 비롯해 유관기관이 참석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습니다.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포항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누구든지 업무 외 부상과 질병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시 치료기간 중 소득을 보장받으며 이는 시민의 건강권 증진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의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사회 보장체계 구축 강화에 기여하며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 보장으로 복지희망특별시 포항에 한 발 더 다가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름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에서는 주유소 휘발유 값이 2,100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휘발유 가격을 추월해 치솟는 경유 가격 또한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운암동의 한 셀프 주유소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47원, 경유는 2,109원입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광주에서 기름값이 가장 저렴한 곳입니다. 매일 운전해서 출근하는 직장인 등 이용객이 멀리서도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가까운 주유소 중에 제일 저렴한 주유소를 선택해서 왔어요. 주유 한 번에 수십만 원을 쓰는 화물 차량 차주의 경우 리터당 몇 원의 가격 차이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랑 계산해가지고 또 가는데 또 기름을 쓰잖아요. 근데 그거랑 계산해봐가지고 굳이 큰 차이 없으면 그냥 근처에서 넣기도 하고. 지난달 1일 처음으로 리터당 2,000원 선을 넘긴 광주의 휘발유 값은 지난달 30일 평균 2,123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3일 2,000원 선을 넘기며 휘발유 값을 추월한 경유 값은 지난달 30일 평균 2,1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최고 30%에서 최고 수준인 37%로 확대 반영합니다. 세금 인하로는 최대 폭입니다. 하지만 인하 효과는 리터당 휘발유 57원, 경유 38원에 그쳐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 돛이 올랐습니다. 이번 민선 8기는 초광역 경제권 간 무한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런 흐름에 맞게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초광역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인구 1,000만을 갖춘 초광역 단일 경제권 구축 전략인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 충청권 초광역 협력 상생 경제권 전략과 행정중심의 대구 경북 메가시티, 새롭게 열린 민선 8기는 초광역 경제권을 통한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시도 간 행정통합보다 경제통합이 중요하다며 메가시티 조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울산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 MOU까지 맺어진 모습을 보면서 너무 우리가 서둘러야 되겠다. 정말 더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전남이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축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와 충분히 협력해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군공항 이전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경제협력의 범위를 더 넓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성장축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와 경쟁하겠습니다. 정부가 시도 간 광역 경제 협력 사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광주 전남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유출 문제, 경제 위기 극복, 고령화, 이 모든 문제 해법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과 맞닿아 있는데요. 민선 8기 광주 전남 시도지사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 그 가운데서도 청년층이 새로운 민선 8기에 바라는 것은 역시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광주를 떠나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그 경향이 크니까 취업 자리를 많이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바람에 민선 8기 수장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대 신경제지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스마트 그리드, 자율주행, 반도체 등 대한민국을 이끌 핵심 동력을 광주에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 산업에서는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의 구상도 비슷합니다. 4차 산업혁명, 첨단 전략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청정 자연 환경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를 꿈꾸고 있습니다. 풍부한 청정 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첨단 산업 분야는 다른 지자체들도 모두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만큼 인적 산업적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 전남이 민선 8기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새 자동차는 일정 기간 동안은 무료로 수리를 받거나 부품을 교체할 수 있죠. 이른바 무상 보증 기간인데 대부분의 차주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서비스 센터에 차량을 맡깁니다. 하지만 최근 광주의 한 수입차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하지도 않은 고가의 부품을 교체했다고 허위로 견적서를 낸 일이 발생했습니다. 2년 전 광주에서 수입차를 구입한 A씨. 최근 공식 서비스 센터를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센터 측 제안으로 엔진 부품인 실린더 헤드를 교체했는데 며칠 후 실제로는 부품이 교체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연히 그 정비업소에 들려가지고 외부 수입자동차 전분 그 정비업소에 들려가지고 한번 살펴봐달라고 교체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 진단이 교체 안 했는데요. 전혀 흔적이 없는데. 무상 보증 기간이라 돈을 내지는 않았지만 고객을 속인 사실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출고 당시 견적서에 적힌 금액은 부품값 717만 원과 공인비 245만 원을 더한 962만 원. 실제로는 20만 원대의 점화 플러그를 교체해 놓고 견적서에는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서비스 센터는 출고 중 내부에서 소통에 오류가 있었다며 직원들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부품 입고까지 3개월을 기다렸고 수리 중에도 교체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2차례나 전해 들었던 만큼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공식 서비스 센터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랜 침체에 빠졌던 전남의 조선업이 수주가 호조를 보이면서 13년 만에 역대 최대 수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대형 조선소의 물량을 받아도 처리할 인력이 없어 반납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모처럼 호황을 맞은 조선업이 극심한 인력난으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중형 조선업체. 대형 조선소의 선박 블록 제작으로 공장이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갑니다. 다시 찾아온 조선업 호황으로 신바람이 나야 하지만 속내는 답답합니다. 현대 삼호중공업과 3만 톤이 넘는 물량을 계약했지만 현장 인력이 모자라 2,000톤 가량을 포기했습니다. 인력 유입은 없는데 업체 간 사람 빼오기가 반복되면서 임금도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20% 정도 이상 인건비를 올리고 있는 상태고
지금 그렇게 해도 인력이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수지 타산을 따라서 일단 저희가 물량을 제작해야 되는 실정이라. 현대 삼호중공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업체들의 반납 물량을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세웠지만 결국 인력을 추가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얻는 상황입니다. 계약한 부분을 저희도 처리를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고, 모처럼 만에 이제 온 이 조선업 호황의 기회가 이 상태로 가면 잘못하면 중국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인력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국내 인력 감소로 이미 외국인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 인건비도 국내 인력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저가 수주와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단가도 인건비를 감안해 인상이 필요합니다. 조선업 특성상 숙련공이 필요한 만큼 청년 위주인 인건비 지원을 조선업 현실에 맞게 연령을 조정하고 제조업에 치중된 병역 특례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일관된 정부 정책의 획일성입니다. 그 산업별로, 지역별로 그 내국인 그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현장에 맞는 형태로 확대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NG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릴레이 수주로 올해만 3천여 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 13년 만에 역대 최고 수주를 기록하면서 다시 호황을 맞은 조선업이 극심한 인력난 속에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을 견디다 보면 평소보다 두뇌 회전이 느려지며 사고가 정지한 것 같은 상태가 되는데요. 이럴 때는 두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휴식, 스트레스 관리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블루베리나 호두를 섭취하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등푸른 생선에 많이 포함된 DHA가 뇌를 보호하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